자본주의판 노예 제도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의 농경 사회에서 노예들의 노동력을 착취했다면은 현재와 같은 자본주의판 노예들은 내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 소득, 이 자본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양한 형태로 착취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충부동산입니다. 국민연금 고갈을 연기하기 위해서 보험료율을 13%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2%로 하자고 합니다. 이거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드라마 카지노를 보면은 호구 아저씨 알죠? 카지노에서 돈을 잃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카지노에 맡기고 배당을 달라. 내가 그 배당만큼만 카지노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이때 최민식이 비웃죠. 밑장 다 드러났다고. 목돈을 내한테 맡겼다고 하면서 말이죠.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세금보다 더 많이 뜯어가는 게 국민연금이죠. 이게 여러분들의 월급에서 9%를 내던 게 13%로 인상을 시키고 돈을 30년이나 40년 뒤에 돌려준다고 하고 있죠. 어쩌면은 우리는 카지노에 나오는 그 호구 아저씨보다요 더 바보 같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를 재무 설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국민연금은 현재의 소득을 30년 뒤의 소득으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지금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다 소비할 수 있으니까 정부한테 돈을 맡겨두면은 30년이나 40년 뒤에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연금이 운영을 해서 돈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데, 국민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강제적으로 현재 소비할 수 없게 만들고 있죠. 그런데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가요? 지금 소비하는 돈도 부족하죠. 현재 먹고 살기도 빠듯한데 무슨 30년, 40년 뒤에 미래를 대비해요. 정부에서 정치인들이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또 국민연금을 30년 뒤, 40년 뒤에 재원이 고갈된다고 하면서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판국에 무슨 미래를 대비해요. 월급은 변화가 없는데 주택가격은 급등을 해서 주거비가 올라가게 되고 물가가 상승하면서 사람들은 제품을 사기 버거워지고 있는 현실이죠. 여기에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집단이 바로 공무원, 초년생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공무원 그만두고 다 떠나는 겁니다. 소비 자체를 못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부족한 이 소득을 메우기 위해서 어떡하죠? 주택의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미래에 있는 소득을 현재로 가지고 와서 소비를 하죠. 대표적인 상품이 또 카드. 우리가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는 이 월급을 담보로 현재 이번 달에 소비를 하는 상품이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대부분의 서민들은 현재 일을 해서 돈을 벌어도 저축은커녕 주거비에 식료품비 등 고정비용을 내는 것만 해도 막 허덕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미래의 소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정부는 현재 일을 해서 받은 월급의 13%를 강제로 가지고 와서는 30년, 40년 뒤에 돌려준다고 하고 있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한풀이라도 아까운 시기에 정부는 월급을 착취하고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생활을 하게 만드는 정말 악순환적인 구조죠. 평생 대출 이자만 내게 되는 금융이라는 이 사슬 안에 묶여있는 자본주의판 노예 제도가 되는 겁니다. 심각해요.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지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엥겔 지수라고요. 국내 소비 지출 중에서 식료품비 비중을 보여주는 건데, 식료품비 비중이 올라간다는 것은 국민들이 여행이나 자동차, 다른 여건 등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죠. 소비가 둔화된다는 이야기고요. 이건 통계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의식주라는 기본 소비에 돈을 더 많이 쓰게 되겠죠. 부자들은 좀 더 적게 쓰게 될 거고. 이 자료는 2021년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는 14%가 넘어서면서 외환위기 당시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번에는 주거비인 슈바베 지수인데
국내 소비 지출 중에서 부동산 지출 비중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당연히 수치가 올라가게 되고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부동산에 조정이 오면서 조금은 낮아진 모습입니다. 그래도 소비에서 가장 큰 역할을 차지하는 식품과 합치게 되면 30%를 넘어가게 되죠. 의식주 중에서 식품과 주거비가 30%를 넘어서면 서민들 아마 50% 이상 넘어가지 않을까요? 월급 받아가지고 절반은 식품하고 주거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생활을 영위하는 것도 힘들게 되고요. 결국 사람들은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 및 주거비로 사용하게 되죠. 정부에서는 부동산 붕괴를 막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풀고 있고요. 그래서 가계대출을 보면은 요즘 같은 고금리 시기에도 대출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좀 하자면요.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월급으로 살기 어려운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30년 전부터 맞벌이를 하게 되었고 그래도 부족하니까 투잡러가 유행을 하게 되고 최근에는 N잡러까지 나오게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말 그대로 돈이 되는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부족해서 자는 시간 줄여가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정부는 세금도 아니에요. 국민연금 13%로 올리면서요. 돈을 가져가서는 40년 뒤에 지급해 주겠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도 돈이 부족한 사람들은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서민들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거죠. 자본주의판 노예제도라고 봅니다. 자, 과거의 농경사회에서 수많은 노예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사회의 노예들은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이 소득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다양한 형태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려운 이야기 드렸었는데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